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특정 사이트에서 TC 본더가 가제팝용이고 실제로는 NCP,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MUF,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TC 본더의 중요성은 그리 크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돌고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제 디플럭스라는 용어도 나오고 상당히 이제 예전의 논의보다는 발전된 이런 단어 같은 게 나와서 기쁘기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판단을 좀 잘못하고 있죠. 사실 이런 거를 제가 강의를 했어야 되는데 좀 어렵기도 해서 일반 회원들이 받아들이기가 가능할까 이래가지고 안 했던 건데 오늘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 하이닉스 요 4개 회사의 운명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이게 휘몰아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명쾌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용어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메탈러지컬 인터커넥션은 금속학적 결합을 말하는 거죠. 단단히 결속이 돼가지고 본딩이 되어 있는 상태를 금속학적 결합이라고 합니다. 뭘로 본딩이 되어 있다고요? 금속이 녹아서 딱 달라붙어 있다고요. 열과 압력으로 인해서. 그래서 TC 본딩의 목적은 메탈러지컬 인터커넥션입니다. 절대 가제팝이 아니고요. 이거는 모든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제팝은 뭐냐면 언제 등장할까요? 이건 잘 아시는 분들이 없는데 이거는 플립칩 본딩.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본딩은 4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와이어 본딩이 있고 그 다음 플립칩 본딩이 있고 그 다음 단계가 TC 본딩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방향이 하이브리드 본딩입니다. 플립칩 본딩이 두 번째 본딩 발전 단계인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목적이 칩을 서브스트레이트, 그러니까 패키징용 기판에 딱 붙이려고 하는 그 목적의 본딩입니다. TC 본딩부터는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 이렇게 돼가지고 이종의 결합을 해서 원래부터 원칩에서 했던 그 기능을 붙여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새로운 목적이 이 TC 본딩에 지향하는 바고요. 이 플립칩 본딩까지는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이 아니고 그냥 패키징을 잘 하자 이런 목적입니다. 플립칩 본딩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위에가 칩이고요. 그 다음 밑에가 여기 서브스트레이트죠. 요거를 딱 붙여야 되는데 신호를 연결해야 되니까 중간에 이렇게 붙이는 거죠. 여기 이제 솔더볼 내지는 범프라고 하거든요. 뚝 눌러가지고 붙이는데 이제 붙이기 전에 이게 얼라이먼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붙여야 되고 붙여야 되고 붙여야 되고 붙여야 되면 정확한 위치에 얼라이먼트를 한 다음에 플럭스라는 걸 집어넣습니다. 플럭스는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얘네가 MR로 들어가거든요. 매슬리 플로우에. 이 고열의 오븐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 들어갔을 때 이 플럭스를 붙인 상태로 들어가야 이 솔더볼이 녹아가지고 딱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납땜을 하기 위해서 보조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럭스가 있으면 정말 단단하게 딱 납땜이 잘 되거든요. 플럭스를 안 쓰면 어떻게 되냐? 납땜이 실패할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플럭스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딱 붙이죠. 어태치를 하죠. 이게 정렬하는 거를 어태치 또는 가제팝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어태치 장비가 따로 있었죠. 그것도 옛날에는 꽤 비싸게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 장비가 요즘에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는 정밀도가 요와 요 간격이 한 100마이크로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정밀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정밀한 축에도 속하지 않죠. 어쨌든 여기에 이 플럭스를 붙였는데 야 이게 가제팝이 어떻게 되냐. 이게 뭐 플럭스라는 거는 납땜 보조제라고 했는데 이 플럭스가 이때는요 끈적끈적했습니다. 나중에 이 플럭스를 씻어내긴 하는데 이런 거를 보통 수용성 플럭스라고 하거든요. 물로 씻어낼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수용성 플럭스가 되게 끈적끈적해요. 끈적끈적해서 가제팝을 했을 때 딱 달라붙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달라붙게 해서 끈적끈적하게 한 플럭스를 붙인 다음에 딱 가제팝을 하고 어태치먼트를 하고 그러면 이제 지금 내려와서 이제 붙겠죠. 다시 그리면 좀 내려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달덩이 같은 솔더볼이 붙어 있고 여기는 이제 플럭스가 발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를 수백 개를 모아 가지고 대량
오븐기에 해당하는 MR에 넣어가지고 삥 돌립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MR 안에서 수백 도의 열이 위에서 가해지고 옆에서 가해지니까 이게 녹죠. 이 솔더볼이 녹아가지고 딱 붙습니다. 이때 끈적끈적한 플럭스가 강력한 메탈러지컬 인터커넥션을 가능하게 하죠. 녹으니까. 그래서 도화조가 딱 붙는데 이제 오븐기에서 빵이 나왔잖아요. 붙어있는 플립칩 본딩 돼 있는 이 패키징 된 게 나왔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플럭스를 그대로 놔두느냐? 아닙니다. 플럭스를 지워내야 되죠. 요거를 디플럭스라고 합니다. 플럭스를 씻어내서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이 언더필을 집어넣습니다. 파란색으로 된 언더필 물질을 플럭스 대신에 집어넣어서 말리면 됩니다. 무려 6단계나 되죠. 첫 번째는 플럭스를 바르고, 두 번째는 어태치를 하고, 세 번째는 뭐 MR로 본딩을 하고, 네 번째는 디플럭스를 하고, 다섯 번째는 다시 또 언더필 물질을 집어넣고, 여섯 번째는 말리고,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이 언더필이 단단하게 결속을 딱 해주고 외부의 먼지나 충격으로부터도 보호를 하고요. 열 배출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가접합이 필요했는데 T10온도에서는 가접합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본접합으로 들어가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단계도 너무 복잡해서 디플럭스를 한 다음에 언더필을 집어넣는 건데 이게 왜 그렇게 하냐면 두 물질이 상충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두 물질이 상충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하면 미세 세계에서 6단계나 과정을 거치게 됐을 때 얼마나 폐악이 많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걸 고하는 게 플럭스하고 언더필 물질을 합치면 어떻겠냐. 합치면 과정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어떻게 되냐면 칩이고요. 요거를 이제 뭐 서브스트레이트 내지는 또 다른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요게 TC 본딩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프리 어플라이드라고 해서 플럭스 대신에 플럭스와 언더필을 결합한 신물질을 미리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미리 집어넣고 요거를 TC 본딩 위에서 누르고 밑에서 열을 가하고 또 위에서 열을 가하고 해가지고 열과 압력을 동시에 가해서 한꺼번에 본딩을 해서 요거 녹여가지고 딱 붙인 다음에 말리면 끝. 개별 서브스트레이트나 개별 칩을 본딩할 때 MR을 쓰지 않고 TC 본드를 사용을 하는 거죠. 개별적으로. 그때는 미리 프리 어플라이드 물질을 집어넣고 본딩을 하고 말리는 단 3단계로 끝을 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TC 본딩이 등장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본접합을 하지 가접합이라는 개념 자체가 TC 본딩에는 없습니다. 그거는 플립칩 본딩에서나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서 TC 본드가 가접합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증거를 대봐라 이렇게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금방도 설명했지만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댄다 그러면 첫째 한미 반도체의 TC 본드의 이 본드 헤드 상단 부위 온도가 300도예요. 하단 부위 온도가 150도씨입니다. 예전에 원시적인 형태 TC 본드를 이제 개발하기 전 단계에 그러니까 플립칩 본드로 치면은 MR보다는 좀 발전됐고 그렇다고 완벽한 TC 본드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본드들이 있었거든요. 싱카와 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거 했을 때는 상단 부위가 400도, 하단 부위가 200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칩 투 칩 본딩, 그것도 HBM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얇게 갈아낸 그런 종이보다도 얇은 그 칩과 칩을 본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이 너무 과도하게 가해지면 그 칩 안에 새겨져 있는 회로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온도가 300도, 150도만 해도 충분히 본드 헤드의 열이 이 칩을 뚫고 들어가서 마이크로 범프에 작용을 해서 마이크로 범프를 녹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메탈러지컬 인터커넥션이 가능하다고요. 300도, 150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낮췄다고 하지만 높은 열이잖아요. 이 메탈러지컬 인터커넥션이 목적이라는 게 이 온도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온도가 이렇게 높으면 뭐 가접합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SK에서 작년 올해 계속 가접합 운운한 거는 MR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TC 본드를 좀 깎아내리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고위층이 기술에 대해서 잘 몰랐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이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SK 하이닉스에서 쓰고 있는 그 NCP 물질, 자기네들은 MUF라고 하는데요. NCP거든요. 플럭스하고 그 언더필을 결합해서 아주 간단하게 하는 물질이죠. 그 물질의 특성상 본도를 도와가지고 바로 본딩이 되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가접합이 아니고 그 물질 자체가 메탈러지컬 인터커넥션을 돕기 위해서 개발된 물질이거든요. 물질의 특성상 가접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리 이 TC 본딩을 하기 전에 이렇게 발라져 나오거든요. 프리 어플라이드 물질이라고 하는데 아까 플리치 본딩 설명했을 때는 본딩을 한 다음에 MR로 그 다음에 이제 플럭스를 씻어내고 그 다음에 언더필을 집어넣는 그걸 포스트 어플라이드라고 하거든요. 포스트의 뜻은 나중에 이 뜻이잖아요. 본딩 하기 전에 미리 이 플럭스하고 언더필 물질을 결합한 거를 뿌립니다. 이게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비장의 무기로 내세운 물질이 NCP죠. 세 번째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아니 이게 단층이면 SK 하이닉스가 하는 이야기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만 해요. 근데 이거 무려 12층, 16층까지 올라가잖아요. 가접합 상태에서 어떻게 12층, 16층까지 올립니까? 그 흔들흔들 해가지고 건물이 무너지겠죠. 마치 철근 공사 안 하고 16층까지 올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가접합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 세 가지 근거를 생각하시면 TC 본더가 가접합용이 아니고 메탈러지컬 인터커넥션, 본접합의 목적이다. 이런 걸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이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두 번째로 좀 연결돼 가지고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NCF하고 NCP를 좀 이야기를 해보죠. 그 사이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SK 하이닉스에서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나믹스의 물질, 이게 이제 디플럭스 과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다. 이까지는 맞는 설명이에요. 근데 디플럭스가 필요 없는 거는 NCF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NCF하고 NCP 용어가 이제 서서히 등장할 때가 되었죠. 제가 작년부터 숱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NCF는 non-conductive 필름이고요. 이건 non-conductive paste입니다. 둘 다 프리 어플라이드 물질이어서 미리 바릅니다. 본딩 한 다음에 끼워 넣는 게 아니고요. NCF는 필름 형태로 이렇게 미리 발라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필름을 깔은 다음에 본딩하면 액체로 녹죠. 여기 안에는 플럭스도 들어있고 언더필 물질도 들어있습니다. 이게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세계에서 제일 빨리 적용을 했죠. 제가 알기로는 2017년, 18년 이때부터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이미 도입이 됐을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외부적으로 아는 거하고 내부적으로 기술 개발하는 거는 시차가 있으니까요. 지금도 삼성전자의 비극은 요거 사용하고 있다는 데 있죠. 그리고 NCP는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나믹스에 개발을 의뢰해서 성공을 했고 요거를 이제 깜찍하게 MUF라고 계속 뭉을 치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도 속고 있고 업계 사람들이 대부분 속고 있는데 NCP입니다. NCP. NCP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시면 에폭시 플럭스라는 단어를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NCF도 디플럭스가 필요 없는 물질인데 단 이제 NCP는 열배출 특징이 좋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 NCF의 단점이 슬립 따위 문제가 없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필레 문제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본딩할 때 이 물질이 녹아서 튀어나와서 본딩 헤드를 오염시키는 그런 문제. 이것도 NCF에는 심각하죠. 이 물질의 단점도 NCP는 없습니다. 근데 본딩 시간이 NCF는 필름이니까 녹여야 되잖아요. 액체로. 그 본딩 시간이 몇 초라도 더 걸릴 거라니까 그게 한 장 할 때 몇 초지만 수천 장, 수만 장, 수십만 장 되면 그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효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딩 시간도 NCP가 훨씬 짧습니다. 이것도 되고 솔더 브릿지 문제가 이제 있죠. 이건 뭐냐면 아무래도 껌 같은 고체다 보니까 본딩을 해서 이제 압력을 행사를 할 때 약간만 압력 조절이 실패하면 이게 튀어나와 가지고 여기 필러와 필러일 때 이렇게 떡 같은 게 생겨서 이게 너무 많이 누리면 짜부가 되거든요. 연결되는 여기 브릿지가 돼버리는 다리가 형성되는 이렇게 돼서 쇼트가 납니다. 솔더 브릿지가 생기면 요 인접한 두 개의 어떤 필러 그 부분만 못 쓰는 게 아니고 이 적층하려고 하는 H빔의 한 층 전체를 못 쓰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무시무시한 그건데 이게 NCF에 가끔 나오는 문제이죠. 이런 5개의 나쁜 점이 NCP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NCP로
가야 되는데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 놓쳤고 SK 하이닉스에서 이걸 선택을 했죠. 그렇지만 NCP를 한다고 해서 MR을 사용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이제 MR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요. TC 본더가 아까 이제 가제팝용이 아니라는 건 설명했는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럼 MR은 뭐냐 이거죠. 매슬리 플로우. 왜 SK 하이닉스에서는 TC 본더가 가제팝이고 본접합을 MR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럼 MR이 정말 본접합을 해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MR이 아까 제가 플리지 본딩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메탈러지컬 인터커넥션을 할 때. 근데 여기서 MR은요. TC 본딩을 다 한 다음에 거기 이제 여기 12층을 다 쌓은 다음에 요 위에 마지막으로 몰딩을 한번 해주거든요. 뭐로 해주냐면 NCP로 해줍니다. NCP를 한번 이렇게 쌓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MR을 한번 쏴줄 수도 있습니다. 이때 MR은 메탈러지컬 본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셀프 어저스트먼트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2010년대 중반에 한국에서 나온 논문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TC 본딩을 하다가 어느도 비슷하게 됐는데 약간 사선으로 이와 이가 약간 이제 맞지 않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MR을 전체적으로 한번 가해주면 미세 세계에서는 셀프 어저스트먼트 기능이 작용해서 이게 정확하게 정렬이 약간 더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TC 본딩이 어느 정도 오차 범위 내에 그것도 본딩이 돼야만 MR을 했을 때 이런 효과가 있는 거고요. 완전히 이와 이가 어긋나는 경우에 아무리 MR을 가한다고 해도 돌아오지는 않죠. NCP가 열 배출이나 여러 특성에서 NCF보다 앞선 거는 맞다. 그렇지만 NCF를 사용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 정렬은 돼서 엔비디아의 납품은 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처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인해서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더하고 항물질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수율이 올라오고 있는데 단지 항물질만으로 수율을 만들 수는 없어요.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차이가 동일한 항물질을 사용하는데도 본더의 차이로 수율이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허들을 넘냐 못 넘냐 이게 결정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생각하면 TC 본딩하고 항물질의 교호작용으로 인해서 수율이 올라가는 거지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렵지만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